안녕하세요 여러분, 향수 스타일링 채널 시아로그 이시아입니다. 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컨텐츠 향톡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제가 기존에는 좀 향수 추천 같은 제품 위주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다면 올해는 향 그리고 향수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향수를 좋아해서 향수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있으면서 또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로서 브랜드들과 일을 하면서 업계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제가 향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서 조향학원에서 제 주니어 시니어 코스를 공부하고 나서 판매자와 구매자 그리고 조향하시는 분들과 또 사용하시는 분들 사이에 어떤 오해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향수를 좀 돈 아끼면서 살 수 있을까,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토크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톡의 첫 번째 주제는 좋은 향기 나는 사람으로 기억에 남는 법인데요. 보통 우리가 향을 뿌리는 이유, 향수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내가 향 그 자체를 좀 사랑해서, 또 향을 더 탐구해보고 싶어서 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나의 좀 이미지 메이킹이나 브랜딩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들이 좀 클 거예요. 어떻게 향수를 고르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부에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왜냐면 일단 좋은 향을 입기 전에 기본적으로 나에게서 날 수 있는 안 좋은 냄새들을 관리하는 법, 냄새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2부에서 제 향수를 제대로 사용하는 법, 향수로 향기 브랜딩을 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냄새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악취를 가리기 위해서 향수를 사용하는 거는 향수가 독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냄새 관리를 먼저 해주고 그 위에 좋은 향을 입히는 게 순서일 텐데, 제가 좀 정리해 본 게 안 좋은 냄새가 날 수 있는 원인이 좀 3가지가 크게 관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몸 냄새. 냄새에 관련 고민들을 좀 해결하고 잘 씻을 수 있을지가 있을 거고, 둘째로 이제 옷 냄새. 아무리 잘 씻어도 옷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면 이제 그 냄새가 나의 인상이 되기 때문에 옷 냄새 관리하는 법과, 세 번째로 집 냄새. 자주 지내는, 오래 지내는 공간에 안 좋은 냄새가 배어 있을 경우 결국은 내가 그 냄새를 입고 다시 나가게 되면서 그 냄새가 사람들에게 풍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집 냄새를 관리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로 몸 냄새 관리. 당연히 매일매일 샤워하고 매일매일 머리 감고 양치 잘 하고는 기본인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잘 씻었는데도 어딘가 몸에서 좀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생각보다 우리가 피지 분비가 많은데 씻을 때마다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귀 뒤. 여기를 한 번도 신경 써서 씻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손으로 만져보시면 약간 되게 오일리하고 기름때처럼 뭔가가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가 생각보다 피지도 잘 쌓이고 분비가 된 부분인데, 우리가 씻을 때 여기까지 빡빡 씻는 경우가 의식하지 않으면 적기 때문에 여기서 냄새가 올라올 경우들이 많거든요. 귀 뒤를 신경 써서 닦아주는 게 중요하고, 목 뒤도 피지 분비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깨끗이 씻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이 이제 또, 아무리 내가 그렇게까지 씻었는데 냄새가 난다 하면 배꼽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배꼽은 워낙 접혀져 있고 안으로 들어가 있는 홈의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물기가 잘 안 마르거나 하면 때가 쌓여서 배꼽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 들어보셨겠지만, 배꼽은 함부로 파거나 닦거나 하면 염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닦으면 안 되는 부위여서, 저는 일단 샤워하고 나서 수건으로 닦을 때 배꼽도 꼭 신경 써서 물기를 잘 닦아주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약국에서 파는 탈지 멸균 면봉 있거든요. 머리가 큰 면봉. 그걸로 이렇게 살살살살 미지근한 물을 묻혀서 겉면만 닦아줘요. 이렇게 파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안 좋은 냄새가 난다 몸에서 할 때 제일 신경 쓰이는 냄새가 이제 머리 냄새 일 거예요. 머리를 당연히 매일매일 감아줘야 냄새가 덜 나겠지만, 내가 그렇게 감는데도 머리에서 냄새가 난다 하면 머리를 잘못 감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 두피 관리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세척력이 과한 유수분 밸런스가 두피에 깨질 만한 그런 샴푸를 쓰시거나 아니면 샴푸를 덜 닦아내시고 대충 하시거나 또는 수건을 너무 오래 감싸고 계시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머리 감고 나도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샴푸를 세척력이 너무 지나치지 않은 샴푸를 써주시고 그리고 머리를 제대로 감아주시는 거. 잘 일단 불려야 되고 만약에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은 세숫대 같은 거에다가 두피 잠깐 담그셔가지고 충분히 불려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기름때가 좀 많다 하면 샴푸를 몇 번 정도 방치하고 애벌 샴푸 해주시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로 충분히 샴푸가 남아있지 않게 헹궈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말릴 때도 수건으로 오래 감싸고 있으면 왜 우리 옷 덜 마른 냄새처럼 머리에 이상한 냄새가 이렇게 고여 있거든요. 그래서 수건은 잠깐 그냥 싸고 나와서 바로 풀어가지고 머리 잘 말려주는 거. 그래서 두피 관리는 그렇게 샴푸를 올바르게 하고 잘 말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씻는 거는 이 세 가지를 좀 주의 깊게 이미 기본적으로 잘 씻고 계시다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속 관리인데 이게 너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거나 할 때 속에서 막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는 거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 영양 균형 맞게 잘 먹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둘째로는 물을 덜 먹었을 때 몸에 물이 부족할 때도 입 점막이 건조되면서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셔주는 거. 그리고 양치할 때 이제 혀랑 저는 잇몸까지 양치질을 해주거든요. 부드럽게. 그렇게 좀 깨끗하게 속 관리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옷 냄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당연히 오염됐을 때 빠르게 잘 세탁하고 자주 세탁하는 거는 기본이겠죠. 근데 그렇게 세탁했는데도 옷에서 쉰내가 난다. 이상한 묘한 쩐내 같은 게 난다 하면 세탁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 세탁 크리에이터분들 되게 자세하게 안내해주세요. 쉰내가 나는 옷들이라면 빨래 같은 경우는 과탄산소다를 쓰고 색깔 빨래 같은 경우는 런드리 소다라고 하는 이제 탄산소다 같은 걸 넣어가지고 빨래를 해주는데 살짝 이제 물에 풀어가지고 미지근한 물에 세제랑 같이 넣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세척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냄새가 훨씬 잘 빠집니다. 다만 과탄산소다는 표백이 같이 되기 때문에 색깔 빨래 할 때는 꼭 탄산소다, 런드리 소다 같은 걸 써주는 편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쉰내가 아니라 약간 좀 쩐내? 찌린내 같은 게 난다 할 때는 세탁기 섬유유연제 칸에다가 식초를 살짝 넣어가지고 세척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세제마다 세척력 차이도 좀 느꼈는데 제가 자취 시절부터 막 여러 세제를 써보고 하다가 정착한 세제가 있어요. 약간 그 세제가 좀 비싸긴 해가지고 다른 세제로 옮겼었는데 약간 세탁 다 되고 방치를 해도 쉰내가 바로 올라오는 세제가 있고 그 세제는 안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세제로 다시 돌아와서 그걸 쓰고 있는데 그건 심지어 섬유유연제도 같이 들어있어서 그냥 그걸로만 딱 빨고 나면 옷 냄새가 너무 좋아서 저희는 그 세제 정착해서 쓰고 있는데 세척력이 좋은 세제를 찾아 쓰는 것도 데일리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섬유유연제를 잘못 쓰고 계신 경우들이 많아요. 일단 잘못 쓴다라는 게 저는 한때 자취할 때 섬유유연제를 엄청 콸콸콸콸 그 칸이 다 넘치도록 넣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옷에서 섬유유연제 향이 오히려 안 나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걸 적정량을 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섬유유연제 쓸 때 조절을 잘해줬더니 오히려 옷에서 섬유유연제 향이 잘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건조기가 없을 경우에 좀 실내 건조를 해야 되는 경우에 날씨, 습도 이런 거에 따라서 옷 냄새가 되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내 건조용 섬유유연제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 섬유유연제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되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냄새나 마르는 그 뽀송함이나 집에서 냄새 나는 것도 있고 실내 건조용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는 이제 만약에 자주 세탁을 할 수 없는 옷들, 코트 같은 것들을 꼭 이제 집에 도착했을 때 어디 이렇게 고여있지 않게 꺼내놔가지고 탈취제 적당히 잘 사용해주는 것도 외투 같은 경우는 좀 신경 써서 해주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세탁 외에 좀 저만의 팁으로 저는 좀 향수랑 옷에서 같은 향이 났으면 좋겠다 할 때 향수는 사실상 알코올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크나 가죽 같은 옷에 뿌렸을 때 옷감이 손상될 수 있어서 옷에 뿌리는 건 권장하지 않거든요. 하얀 옷에 좀 향수색이 짙은 그런 향수를 뿌렸을 경우
경우에 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옷에 뿌리는 거는 잘 안 하는 편인데, 그 대신에 저는 그냥 막 쓰는 천 같은 거 있잖아요. 옷에 입히고 싶은 향수를 거기다가 충분히 여러 펌핑을 해가지고 뿌려서 다음날 입을 옷 옆에 걸어놓고, 그리고 장롱을 이렇게 닫아놓거든요. 좀 양말 같은 데는 그 왁스 타블렛이나 비누 같은 거 어렸을 때 많이 엄마가 넣어두셨잖아요.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살짝살짝 향을 입힙니다. 그 방법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냄새 관리는 바로 집 냄새 관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옷도 잘 세탁을 해도 딱 외출했을 때 뭔가 나한테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집 냄새를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머무르는 공간의 냄새가 우리한테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머리카락이나 이런데 결국에는 배어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집 냄새 관리는 기본적으로 뭔가 디퓨저나 방향 제품을 더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환기를 잘 시키고, 그리고 냄새가 날 수 있는 원인을 잘 관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로 얘기한 하루에 한두 번은 꼭 환기시켜주는 거. 아무리 공기청정기를 집에 들이고 향제품을 놔도 환기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바깥 공기가 안 좋은 날은 환기가 조금 힘들겠지만, 특히 집에 디퓨저나 뭔가 캔들을 피우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향 제품들은 잘 보시면 뒤에 환기에 대한 안전 문구가 있을 정도로 환기가 진짜 중요한 친구들이에요.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환기 잘 시켜주셔야 되고, 요리하고 나서도 환기 충분히 시켜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뭔가 냄새가 나는 원인이 벽지에 뭔가 안 좋은 냄새가 배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원인이겠지만,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문제 말고 우리가 생각보다 케어할 수 있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침구, 이불이에요. 거기서 맨날 땀을 흘리고 잠을 자고 우리 치치가 묻고, 아무리 귀들이 씻어도 이불 세탁을 자주 안 해주면 거기에 냄새가 묻어서 결국은 다시 내 몸에 묻게 되는 거고, 옷에 결국은 침구에서 나는 안 좋은 냄새가 묻어날 수가 있거든요. 밑에 까는 패드랑 침구랑 자주 세탁하는 편이고, 귀찮으면 2주에 한 번, 땀을 많이 흘렸다 여름이다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게 어떻게 이불을 그렇게 자주 빨아요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세탁 크리에이터 분이셨나요? 가 말씀해 주신 게 저도 진짜 공감이 됐는데, 만약에 여행을 가셔서 그 여행 그 에어비앤비나 이런 호텔에 가셨는데 이불을 일주일 이상 안 빤 이불이다 라고 하시면, 남이 누워서 더러운 걸 떠나서 내가 거기서 일주일 지냈다고 해도 진짜 원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불 빠는 거 솔직히 진짜 귀찮거든요. 그거 솜에서 꺼내가지고 그 끝에 나중에 다 빨고 나면 또 묶어주고, 그래도 좀 냄새 관리와 내 피부 관리를 위해서, 내 살에 닿는 면을 위해서 좀 갈아주시는 거. 진짜 귀찮으시면 베갯잎이라도 좀 저렴한 면 베갯잎들 많이 팔거든요. 그런 거 좀 자주 구비해 두시고 베갯잎이라도 자주 갈아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 만약에 하수구에서 좀 냄새가 올라와서 그게 집에 배이는 것 같다 하시면, 하수구 냄새 안 올라오게 이렇게 막아두는 그런 것들 쿠팡에 팔잖아요. 그런 것들로 살짝 덮어가지고 냄새 케어해주시고, 저희 집은 이제 싱크대 하수구를 정기적으로 과탄산소다 부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화장실 세면대, 싱크대 싹 그 배수관 청소를 해주거든요. 또 한때는 그게 하수구 냄새가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그거를 정기적으로 해주고 나니까 그런 냄새가 싹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좀 안 좋은 냄새가 날 수 있는 곳들을 관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 냄새, 옷 냄새, 집 냄새까지 깔끔하게 관리를 해줬다면 좋은 향기를 더해서 나만의 향기 브랜딩을 해볼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진 건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귀찮다, 이걸 다 언제 하냐, 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해서 뭔가 거창해 보이지, 생각해보면 별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샤워할 때, 세수할 때 그냥 귀 뒤 씻어주고, 머리 조금 신경 써서 감아주고, 집 이불 빨래 좀 한 번 더 해주고, 옷 빨 때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좀 스페셜 세탁해주고, 그 정도라서 누군가 나한테 좀 안 좋은 냄새 난다고 하는 건 되게 좀 신경 쓰이는 일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관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냄새 케어 잘하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향수를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잘 쓰고 이미지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는 향톡 2부로 돌아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향톡은 제가 벌써 주제를 되게 많이 리스트업 해놓긴 했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향수나 향기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주제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에도 남겨주시고요. 아마 이게 나갈 때쯤이면 다들 연휴를 보내고 계실 텐데 여러분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는 다음 컨텐츠에서 만날게요.